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값비싼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보가 10억 원 이상 가는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밤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을 이제 돌파했죠. 이를 두고 이제 달러가 고평가냐 아니면 뭐 킹 달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원화 가치도 미국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주제인데, 과연 지금 이제 유로화가 저평가돼 있고 미국 달러는 고평가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예요. 어, 지금은 이제 1대1 가까이 이제 내려왔는데, 간밤에는 1대1 이하로 유로 가치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정상인가라는 문제예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 2, 30년 동안 환율을 연구해 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유로화 가치가 미국 달러와 1대1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9개 유로 사용 국가죠.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그 중에 절반은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은 경기 불황 국면에서 조세 부담 능력이 미국보다 약화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개 유로 사용 국가 중에서 절반은 취약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예를 하나 들면 비교가 되겠네요. 4명의 가족 중에 2명이 그 사경을 헤맨다고 보면 그 집안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 사용 19개 국가 중에 절반이 어려우면 그 부자 나라인 독일이나, 그렇다고 뭐 독일을 제외하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모두 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그 유로화 교환 비율이 1대1,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지금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또 그리고 19개 유로 사용국가 경제 규모를 모두 합해도 미국 GDP보다 작아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약 한 23조 달러 정도 되죠. 유로화는 유로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18조 달러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유로 가치가 미국과 그 미국 달러죠. 1대1이 되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 다음에 또 유로 사용 국가의 정부 부채, 정부 부채 상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펀더멘탈도 미국보다 못하고 하니까 정부 부채도 미국보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뭐 재정위기 사태로 발전했는데,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모두 미국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도 약하고요.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채 상환 능력이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유로 그 교환 비율이 1대1이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존 자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보다 유로존 19개 국가 부존 자원이 뭐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은 석유도 많이 나지요. 그 다음에 주요 원자재 다 지금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와 같은 부존 자원, 또 인적 자원 모두 미국과 비교되지 않는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부가가치 창출 능력도 미국이 유로존 19개 국가를 모두 합치더라도 위에 있죠. 실제로 GDP가 뭐 부가가치인데, 뭐 1년 동안 그 미국은 23조 달러,
유로존은 뭐 18조 달러 안팎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4차 산업시대에는 대학 교수 능력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대학 교수, 특히 경제학 교수 능력을 보면 1대 1500도 너무 우리 고평가돼 있다. 대학 교수 능력을 보면 뭐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해도 뭐 능력을 보면 1대 1500이 가도 미국 대학 교수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교수의 능력이 더 뒤떨어져 있다. 경제학 교수는 그렇다 이겁니다. 물론 금융학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 능력도 뭐 유로존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1대1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이제 금융이 자본이 국제 간에 이동하잖아요. 유로존 국가들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고 미국도 유로존에 투자할 수 있는데 거의 금융 전문가들의 이제 능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죠. 또 금융 부분에서 부가가치 창출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본이 대표적인 해인데 금융에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제조업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로존은 금융 전문가들의 정보 수집, 가공, 분석 능력이 미국과 비교할 때 열악하다.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 전문가들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1대1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변동환율 제도 시대인데 미국은 뭐 고정환율 제도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달러와 뭐 교환 비율인데 미국은 달러 이꼴은 왜 하니까 사실은 자국 통화이면서 왜 하니까 고정환율에 가까운 제도죠. 근데 다른 나라는 유로존도 미국과 비교하면 기축 통화이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국제간 이동 측면에서 보면 변동환율 제도에 더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적응 능력이 금융 전문가들의 정보 수집 능력, 가공 능력, 분석 능력 모두 미국보다 열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 가치가 1대1로 되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유로 가치가 좀 더 내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가 이제 2015년을 계기로 사실상 이제 중국 경제가 10년 이상 어려워질 거로 예상되는데 근데 유로존 국가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미중 갈등이 이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면 유로존 국가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다. 그러니까 1대1이 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지금까지 유로화가 미국보다 고평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유로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다. 유로가.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적정한 수준에 있다. 다만 이제 환율이라 하는 것이 돈의 외화죠. 돈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또 유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유로 가치가 미국 달러보다 그동안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되죠.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경제학, 금융학 분야에서 대학 교수의 능력은 1대 1500이 적정한지 1대 2000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환율 하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화폐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GDP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학 교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갈 이유는 없죠. 또 실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이제 그 발명 특허라 하나요? 근본적인 아까 그 부가가치 창출 능력, 그 상품권이라든지 뭐 실용신앙권 같은 게 아니고요. 그 근본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 그러니까 발명 특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는 많지 않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실상 금융 쪽의 뭐 능력은 미국 그 금융회사 직원들과 비교하면 뭐 비교가 되지 안 될 정도로 뭐 수준이 낮거든요. 제가 항상 뭐 말레이시아 수준 뭐 아니면 인도네시아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수준이라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그 원화 가치 과연 1대 1375원 내지는 1대 1400원이 적정하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가치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평가되어 있었다. 뭐 집을 보더라도 미국에 뭐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억 하는 거죠. 지금은 뭐 13억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13억짜리 비교하면 미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 그 아파트가 미국 그 100만 달러짜리 비교할 때 13억 달러죠. 우리나라 13억 원이죠. 그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집이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정보가 굉장히 비싼 정보인데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1주년을 우리 생일인데 1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공짜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